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2월 9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 첫 케이스인데요. 이 재판은 2년여의 재판 끝에 오늘 첫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자, 함께 기소된 사람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인데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고 두 사람의 책임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더 많은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 사건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에는 8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임원 24명에 대한 리스트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 리스트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적은 이런 정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15명의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했고 또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서 압박하고 결국 쫓아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정상적인 인사추천위원회의 어떤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이런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죠. 15명의 임원 중에 즉 사표 제출을 종용했던 임원 15명 중에 실제 13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쫓겨난 자리에는 이 문재인 정부가 내리꽂은 낙하산 인사 12명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하 기관 중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환경부가 작성한 그 리스트에 사표 제출 거부 중이라고 표기가 됐었던 김모 전 감사는 감사 압박에 못 이겨서 2018년 3월 사표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단은 이분이 사표를 내고 석 달 뒤인 6월 25일에 상임감사를 새로 뽑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자, 7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해서 최종 면접을 봤는데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원 탈락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원 탈락 처리한 데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서류 면접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뭔가 낙점을 해놨던 인사가 그 이전 서류 단계에서 탈락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친정부 성향의 언론인 출신 박모 씨가 이 서류 심사에서 먼저 탈락해버린 것인데, 자, 이 상임감사에서 탈락한 지 2달 후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다른 공사가 설립한 회사의 사장에 결국 그 박모 씨는 임명이 됐습니다. 자,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전원 탈락시켰던 이 한국환경공단은 정확히 4개월 뒤에 상임감사를 재공모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점 기준 등의 논의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시키면서 아주 밀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2019년 2월 유모 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이 상임감사에 임명했습니다. 이 유신임감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환경특보로 활동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사
뭐 찍어내기에 이어서 낙하산 내리 꽂기 이런 인사 행태가 이 환경부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 장관으로 마땅히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사표 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 재판부는 신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나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했다라고 다소 애매한 발언을 했네요. 자, 이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그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뭐 경의를 추궁하고 굉장히 아주 강한 질책을 하는 등 이런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것이다.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 달라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 배제였는데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적극적으로 쫓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더 심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네, 이번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이런 첫 케이스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